여러분, 검찰이라는 말을 이제 곧 못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검찰. 참, 이 검찰이라는 이야기는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검찰, 그러면 뭐, 무섭고 일단, 겁이 나고, 그런 어떤 느낌이 많이 드시죠. 우리나라 검찰은 1948년도 재헌헌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검찰이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아마 검찰총장은 제가 알기로 검사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년부터 검찰청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검찰이 있습니다. 각국에서도 프로시큐터라고 해서 이제 검찰이 다 있죠. 왜 있냐면 이 언어를 따져보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경찰의 권한이라는 게 처음에 경찰들이 있었잖아요. 워낙 횡포가 심하고 경찰의 어떤 권한이 세다 보니까 이거 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률적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검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검사가 결국 경찰을 지휘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죠. 우리나라도요. 지금 경찰은 10만이 좀 넘습니다. 근데 검사는 2천, 제가 알기로 한 3천 명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검사는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이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는 경찰은 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국의 경찰들이 뭐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막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럼 검사는 경찰에 수사하는 거를 지휘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수사도 하고, 또 직접 수사도 해서 어떤 이런 이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역할, 이걸 해왔던 게 그동안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가 너무 또 무모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전문적인 검사들이 이거를 좀 통제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그동안 검사가 그러다 보니까 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에 너무 좌우된다. 정치 권력의 어떤 뜻에 따라서 집권 초만 되면 사정수사, 집권 후가 되면 또 이 정권, 현 정권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걸 하면서 검찰이 나름대로의 정치검찰 역할을 많이 해왔다는 비난. 특히 이게 아마 대표적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박연차 게이트, 이 사건으로 이제 직접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굉장히 아마 이 소위 진보 지지층들, 민주당 지지층들은 원한이 쌓여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검찰이 노무현을 죽였다. 이런 원한이 쌓여져 있으면서 저 검찰을 어떻게 하든지 권한을 빼앗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뒤부터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수완박, 그리고 검찰개혁, 즉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그런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킵니다.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축소하는 그런 걸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그 전에 보면 조국 사태가 있었고요. 조국 사태가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실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아마 내부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이 검찰을 없애야 된다. 검사라는 말을 듣기도 싫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진보층 내에서 광범위에 형성이 되면서 요번에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면서 이 검찰을 어떻게 하든지 폐지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마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었기도 하고 추진해 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을 보면 물론 검찰이 잘못한 거는 많이 있지만 근데 또 없애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일단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거 자체를 다 없애면 그럼 경찰이 그러면 다 하냐? 경찰국가 만들 거냐? 자, 이거에 대한 반론들이 있는 겁니다. 즉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버리면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한다 그러면 근데 예전에는 이제 보안 수사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안 수사를 할 수 없는 권한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그럼 경찰이 수사하는 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사건들 많이 보시지만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검찰에 와서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결국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검찰청, 지금 현재 있는 법무부 장관 산하에 검찰청을 둔다. 요 조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공소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이런 걸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바뀌었습니다.
단 이 안의 실행은 1년 뒤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검사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 뭐 등등 2번 나오고 검찰총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즉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이름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빼면은 안 된다는 게 지금 헌법학계의 주류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합참의장이 있었잖아요. 합참의장도 거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근데 옛날에 이걸 합참의장을 뭐 다른 말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결국 위헌 논란 때문에 못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을 없애려고 그러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그래서 꼼수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헌 논란을 좀 비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좀 편법이고 여러 가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국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 법안 통과가 일단 24시간 동안 지연이 됩니다. 24시간 이후에 제적의원 5분의 3의 의결로 토론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범야권 의석이 5분의 3 되거든요. 그러면 중단을 시키면 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26일 날쯤 되면 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이라는 이름은 우리 정부조직법에서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2,300명의 검사들 어디로 보낼 거냐? 근데 그 검사들이 자기 검사 이름 떼고 중대범죄수사청 가겠어요? 저는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검사 2,300명이 다 공소청에 있다. 자, 그 다음에 검찰 수사관이 지금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6개 7,000명 정도.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뭐 가는데 문제는 법무부에 있으면 그냥 직급 승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만 다른 부처로 갈 경우는 사표를 내고 다시 채용돼야 돼요. 물론 뭐 법으로 다시 만들면 되겠지만 이제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는 경찰이 있고요. 경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어요. 거의 뭐 지금 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막강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너무 막강한 게 아니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면 이거 한번 바꾸면요. 검찰 전산망을 다 바꿔야 돼. 근데 공수처 만들면서 공수처 전산망 구축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검찰은 더 복잡하잖아요. 이거 하려면 제가 듣기로는 한 3년이 걸린대요.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검사는요. 외국하고 어떤 그 공조수사 이거 많이 하죠. 법무부끼리. 근데 이거를 검사가 만약에 법무부에 없으면 누가 하죠? 이걸 할 주체가 지금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럼 해외에 있는 우리 이 사람들 잡아오고 범죄인 인도하고 이런 걸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은 일단 지금 여당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법무부 장관은 이거는 놔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놔두지 못할 거예요. 개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이게 없어지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수사받으시면 경찰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해지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복잡하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글쎄 정치 사건은 전체 사건 중에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 조직 전체를 바꾸고 검찰을 없앤다.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검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검찰이 없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그 국민들의 피해 이건 과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죠? 이 시스템이란 건요. 한번 허물어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무모하게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